정우는 무거운 생수통을 어깨에 메고 5층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지 이미 한 달이 넘었지만 관리비가 밀린 이 오래된 아파트에서는 누구도 서둘러 고치려 하지 않았죠.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정우는 이를 악물었어요. 오늘만 제대로 일하면 아이들 학원비를 또 한 달 벌 수 있으니까요. 여기 놓아드리겠습니다. 정우가 문 앞에 생수통을 내려놓자 노부부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고마워요, 정우 씨. 매번 이렇게 무거운 걸 들고 오시느라 힘드시죠?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눈길로 물었습니다. 정우는 씩 웃으며 땀을 닦았어요. 괜찮습니다. 제 일인걸요. 다음 주에도 같은 시간에 오겠습니다. 배달 오토바이로 돌아오는 길 정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학교 번호였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네, 정우입니다. 학부모님, 할인이가 체험학습비를 아직 내지 못했네요. 다른 아이들은 모두 준비를 마쳤는데 정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지난주에 민수학원비를 내느라 할인이 체험학습비를 깜빡했던 겁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오후에 바로 입금해 드릴게요. 전화를 끊자마자 정우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주머니 속 지갑은 비어 있었고 오늘 저녁 배달 건수가 충분히 나오길 바랄 뿐이었어요. 초등학생 민수와 할인을 홀로 키우는 42살 배달기사. 정우의 일상은 이렇게 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았죠. 작은 원룸으로 돌아온 정우는 냉장고를 열어보았어요. 아이들 저녁거리가 부족했습니다. 오늘은 김치찌개에 계란을 더 넣어 든든하게 해주어야겠다고 생각했죠. 정우는 잠시 쉬고 싶은 마음을 뒤로하고 다시 오토바이에 올랐습니다. 저녁 배달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아빠, 우리 언제 큰 집으로 이사 가요? 며칠 전 할인이가 물었던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때 정우는 환하게 웃으며 곧 이라고 대답했지만 실은 그 곳이 언제인지 정우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정우는 비닐 판초 우의를 꺼내 입었습니다. 비가 오면 배달은 더 힘들어지지만 오히려 주문은 많아지기 마련이었죠. 퇴근 시간, 도로는 차들로 가득 찼어요. 정우는 오토바이를 능숙하게 조종하며 차들 사이를 빠져나갔습니다. 생계를 위해 시간은 곧 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날은 특히 조심해야 했어요. 비에 젖은 아스팔트는 언제든 오토바이를 미끄러지게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녁 8시 마지막 배달을 마치고 정우는 집으로 향했어요. 오늘 번 돈으로 할인이 체험학습비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 월세는 여전히 걱정거리였죠. 아빠. 문을 열자 민수와 할인이 반갑게 달려왔어요. 정우의 모든 피로가 순간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의 웃는 얼굴이 정우가 매일 이렇게 힘든 일을 견디는 이유였죠. 숙제 다 했어? 정우가 물었어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인이 것도 도와줬어요. 정우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힘든 상황에서도 서로 의지하며 자라는 아이들이 대견했습니다. 내일은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정우는 매일 밤 자신에게 되뇌는 희망의 말을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언젠가는 아이들에게 더 나은 삶을 선물할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며 오늘도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다음 날 하늘에서는 더 큰 비가 쏟아졌습니다. 정우는 비가 잦아들기를 기다리다 결국 포기하고 두꺼운 비옷을 입었어요. 오늘은 강남 쪽 배달이 많았습니다. 보통 때보다 팁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기회였죠. 아빠, 우산 잊지 마세요. 학교에 가기 전 할인이가 작은 우산을 내밀었어요. 정우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는 비옷이 있잖아. 이건 내가 학교 갈 때 써야지. 오늘 꼭 일찍 오세요. 제가 맛있는 거 만들어 놓을게요. 할인이가 약속했죠. 10시까지는 돌아올게. 민수야, 누나 잘 챙겨. 정우는 아이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섰어요. 빗줄기는 시간이 갈수록 거세졌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정우의 시야는 자꾸 흐려졌어요. 그럼에도 정우는 주문대로 배달을 완료했습니다. 오후 5시쯤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에서 마지막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죠. 갑자기 도로변에 쓰러진 사람이 보였어요. 정우는 오토바이를 세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바쁜지 그냥 지나쳤지만 정우는 달려갔죠. 나이 지긋한 남성이 비를 맞으며 쓰러져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가 약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정우가 남성의 어깨를 가볍게 흔들며 물었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정우는 재빨리 남성의 맥박을 확인했어요. 다행히 뛰고 있었지만 불규칙했죠. 정우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119에 신고했습니다. 강남대로 근처입니다. 예, 중년 남성분이 쓰러져 계세요. 의식은 없지만 맥박은 있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우는 자신의 비옷을 벗어 남성을 덮어주었어요. 비는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지만 정우는 그것도 모른 채 남성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잠시 후 남성의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울렸어요. 정우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지금 이분이 쓰러져 계세요. 119 불러놨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놀란 목소리가 들렸죠. 회장님이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어디십니까? 정우는 현재 위치를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구급차와 고급 세단 한 대가 동시에 도착했습니다. 세단에서 내린 남자는 정장 차림의 비서처럼 보였어요. 서진호 회장님이세요. 어떻게 된 거죠? 비서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길을 지나가다 쓰러져 계신 걸 봤어요. 다른 증상은 모르겠고 의식은 없으신 상태예요. 정우가 대답했죠. 구급대원들이 신속하게 서진호 회장을 구급차에 옮겼습니다. 비서는 정우에게 명함을 건넸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병원에 한번 와주시겠어요? 회장님께서 의식 돌아오시면 직접 감사 인사드리고 싶어 하실 겁니다. 정우는 당황했지만 명함을 받았습니다. 구급차가 떠나고 비서도 따라 병원으로 향했어요. 정우는 흠뻑 젖은 채로 남겨졌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우는 방금 전 있었던 일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서진호 회장. 그 이름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어요. 문득 뉴스에서 본 대기업 서강그룹의 회장이라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정우는 픽 웃었어요. 세상 참 좁네요.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을 집으로 서둘러 돌아가면서 정우는 오늘 일이 무언가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저 선한 마음으로 한 행동일 뿐 보상 같은 건 바라지 않았어요. 그냥 그 남성이 빨리 회복되길 바랄 뿐이었죠. 집에 도착하자 할인이가 작은 냄비에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아빠, 약속대로 10시 전에 오셨네요. 정우는 비에 젖은 머리를 털며 웃었어요. 아빠가 약속을 어기는 법이 있니? 민수가 궁금한 듯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비옷은요? 왜 안 입고 오셨어요? 정우는 잠시 망설이다 오늘 있었던 일을 간단히 이야기해 주었어요. 아이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들었습니다. 아빠, 정말 대단해요. 사람 살리셨잖아요. 민수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죠. 그런 거 아니야. 누구든 그 상황이면 그렇게 했을 거야. 정우가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정우는 비서가 준 명함을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서강그룹 비서실장 김도윤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정우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병원에 찾아가 볼까요? 아니면 그냥 잊어버릴까요? 결국 정우는 다음날 시간을 내어 병원에 가기로 결심했어요. 아이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라도 도움을 준 사람의 안부를 확인하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정우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에 들었습니다. 내일은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듯 최선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다음 날 오전 정우는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오후부터 배달 일정이 잡혀 있어 아침 시간을 활용하기로 했어요.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대리석 바닥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정우를 압도했습니다. 분명 일반 병원이 아닌 VIP 전용 병원이었죠. 저 어제 쓰러지신 서진호 회장님 병실을 알 수 있을까요? 정우가 안내 데스크에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간호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정우를 쳐다봤습니다. 면회 예약이 되어 있으신가요? 정우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어요. 아, 그게. 예약은 없지만. 정우 씨.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제 만났던 비서실장 김도윤이었죠. 오실 줄 알았습니다. 따라오세요. 정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김도윤을 따라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김도윤이 설명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어제 심장 발작을 일으키셨어요. 정우 씨가 아니었다면 골든타임을 놓쳤을 거예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몇 분만 늦었어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정우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행이네요. 많이 좋아지셨나요? 네, 오늘 아침에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정우 씨에 대해 물으셨죠. 병실 문 앞에서 김도윤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릴 게 있어요. 회장님께서 무척 감사해하고 계세요. 아마 보상을 하려고 하실 텐데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정우가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에요. 그런 거 기대하고 온 게 아닙니다. 그냥 안부가 궁금해서. 김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병실 문을 열었어요. 넓은 병실 안에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서진호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아, 이분이군요. 내 생명의 은인이. 서진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정우는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많이 좋아지셨나요? 덕분에 살았습니다. 의사가 몇 분만 더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다고 하더군요. 서진호가 손짓하며 가까이 오라고 했어요.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정우입니다. 배달 일을 하고 있어요. 서진호는 잠시 정우를 관찰하듯 바라보았습니다. 정우 씨, 어떻게 보답하면 좋을까요? 금전적인 보상을 해드리고 싶은데. 정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이 말에 서진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는 김도윤에게 눈짓했고 비서실장은 조용히 병실을 나갔어요. 요즘 세상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찾기 힘들지요. 대부분 뭔가 대가를 바라는데. 서진호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녀분이 있으신가요? 정우는 놀랐지만 대답했어요. 네, 10살 아들과 8살 딸이 있습니다. 혼자 키우시나요? 네. 아내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서요. 서진호의 눈에 공감의 빛이 어렸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내를 일찍 여의고 아들을 혼자 키웠지요.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서진호는 정우의 삶에 대해 더 묻기 시작했어요. 정우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점차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죠. 아이들을 키우며 겪는 어려움, 안정된 직장을 갖고 싶은 꿈, 그리고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길 바라는 마음까지. 대화가 무르익을 무렵 김도윤이 다시 들어왔어요. 회장님, 검사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서진호가 아쉬운 듯 말했습니다. 정우 씨, 오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제안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당신 같은 분의 선행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빨리 쾌차하세요. 그게 제게는 가장 큰 보답입니다. 병원을 나오며 정우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마치 인생의 전환점에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곧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배달을 위해 서둘러야 했죠. 그날 저녁 정우는 아이들에게 병원 방문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민수와 하리는 아빠의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보상 받으셨어요? 민수가 물었죠. 정우는 미소를 지었어요. 아니, 그런 건 바라지 않는다고 했어. 우리가 어려워도 돈을 바라고 한 일은 아니니까. 할인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래도 아빠, 그 아저씨 정말 부자인가 봐요. 우리도 부자 되면 좋겠다. 정우는 할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우리는 지금도 충분히 부자야. 우리 서로 사랑하잖아. 아이들이 잠든 후 정우는 오늘 만남을 되새겨봤습니다. 서진호 회장의 눈빛에서 단순한 감사함을 넘어선 무언가를 느꼈어요. 마치 그가 정우의 가치를 알아본 것 같았죠. 하지만 정우는 그런 생각을 금방 떨쳐냈습니다. 자신 같은 평범한 배달기사와 재벌 회장의 세계는 너무 달랐으니까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틀 후 김도윤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정우 씨, 회장님께서 한 번 더 뵙고 싶어 하십니다. 시간 되실까요? 정우는 김도윤의 전화를 받고 망설였습니다. 다시 서진호 회장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거절하기도 어려웠어요. 결국 주말 오전에 시간을 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때로 인간의 계획을 비웃곤 하죠. 그날 밤 비가 내리는 가운데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던 정우는 미끄러운 도로에서 오토바이 사고를 당했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오른쪽 무릎을 심하게 다쳐 걷기가 불편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다음 날 아침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정우의 다리에 감긴 붕대를 보며 할인의 눈에도 걱정이 가득했죠. 아픈 거 아니에요. 그냥 며칠만 쉬면 괜찮아질 거야. 정우는 아이들을 안심시키려 웃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일을 못하는 며칠이 가져올 경제적 타격이 걱정됐어요. 정우는 김도윤에게 전화해 약속을 미뤄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도윤은 정우의 상황을 듣고 걱정했어요. 많이 다치셨습니까? 병원은 가보셨어요? 네, 다행히 골절은 아니고 염좌라고 하더군요. 일주일 정도 쉬어야 한다고. 김도윤이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정우 씨, 죄송하지만 회장님께 상황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많이 걱정하실 것 같아서요. 정우는 당황했지만 동의했어요. 그리고 몇 시간 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정우의 작은 원룸을 찾아왔습니다. 서진호 회장이었죠. 이렇게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서진호는 정우의 초라한 집을 보고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의 시선은 오로지 정우의 다친 다리에만 머물렀죠. 아니에요. 저 때문에 이렇게 직접 오시다니. 너무 과한 걱정이십니다. 정우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서진호는 자리에 앉아 정우를 바라봤어요. 정우 씨, 솔직히 말해보세요. 지금 일을 못하면 생계가 어렵겠죠? 정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의 학원비, 월세, 생활비. 모든 것이 발등에 불이었어요.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진호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우리 회사 물류팀에서 일해보시겠어요? 정규직으로요. 정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정우 씨의 성실함과 진정성을 봤습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회사에 필요해요. 서진호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물론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생각해보시고 결정하세요. 서진호가 떠난 후 정우는 복잡한 마음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런 기회가 다시 올까요? 하지만 자신이 과연 대기업에서 적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어요. 저녁 시간 민수와 할인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두 아이는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무슨 일 있었어? 정우가 물었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빠 저 과학 경시대회 참가 신청서를 받았어요. 하지만 얼마나 내야 하는데? 정우가 물었죠. 5만 원이요. 그리고 실험 키트도 따로 사야 해요.
민수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하지만 아빠가 다치셔서 일 못하시니까 안 할래요. 정우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수는 과학을 정말 좋아했어요. 작년에도 참가하고 싶어 했지만 그때도 돈 때문에 포기했었죠. 할인이도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도 피아노 발표회 안 할래요. 선생님이 새 원피스 사야 한다고 했는데. 정우는 아이들을 꼭 안았습니다. 아이들의 눈에 맺힌 눈물이 정우의 심장을 찔렀어요. 자신의 상황 때문에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는 모습이 너무 가슴 아팠죠. 아니야, 너희는 하고 싶은 거 다 해. 아빠가 어떻게든 할게. 정우는 결심했습니다. 서진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다음 날 정우는 김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제안 받아들이겠습니다. 일주일 후 다리가 어느 정도 나아진 정우는 서강그룹 본사 앞에 서 있었어요. 높은 유리 건물이 정우를 내려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세계와는 너무 다른 곳이었죠. 정우 씨 환영합니다. 김도윤이 로비에서 정우를 맞이했어요. 오늘부터 물류운영팀에서 일하시게 됩니다.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사무실로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정우에게 쏠렸습니다. 정장을 입었지만 어딘가 어색해 보이는 정우의 모습에 직원들이 수군거렸어요. 이분은 정우 씨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팀에서 일하실 겁니다. 팀장이 정우를 소개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의문이 담겨 있었죠. 어떻게 배달기사가 갑자기 대기업 직원이 되었는지 모두가 궁금해하는 것 같았어요. 정우는 긴장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날부터 정우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사용법부터 기업 용어까지 모든 것이 생소했죠. 실수도 많았어요. 중요한 보고서, 양식을 잘못 작성하기도 하고 회의 시간에 엉뚱한 대답을 해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 사람 정말 회장님이 직접 뽑았다던데.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정우의 귀에 들렸어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겠지. 매일 밤 정우는 지치고 좌절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내가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가? 자책하며 그만둘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빠, 오늘도 회사 다녀오셨어요? 멋있어요. 할인이가 매일 정우를 반겨주었죠. 아빠는 우리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민수의 말에 정우는 다시 힘을 냈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후 정우는 늦은 밤까지 회사 자료를 공부했어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가득 찬 채 내일도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지만 정우의 회사 생활은 여전히 순탄치 않았습니다. 물류 시스템이라는 생소한 분야에서 기초부터 배워야 했고 업무 용어도 어려웠어요. 정우는 매일 아침 다른 직원들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해 시스템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에도 늦게까지 남아 업무를 익혔죠. 정우 씨, 아직도 여기 계셨네요. 물류운영팀 팀장인 박 과장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시계는 이미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피곤한 얼굴로 웃었어요. 네, 내일 회의 자료를 좀 더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박 과장은 잠시 정우의 모니터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건 좋지만 이 표는 양식이 잘못됐네요. 내일 회의에서 이걸 발표하면 또 주목받게 될 텐데. 정우의 얼굴이 굳었어요. 밤새 준비한 자료였는데 이제 와서 다시 해야 한다니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표정 관리를 하며 대답했죠. 감사합니다.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박 과장이 떠난 후 정우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힘들게 배운 내용인데도 기본적인 실수를 반복하는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정우는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내가 정말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냥 다시 배달 일을 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쏟아지는 잠을 참으며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수정한 자료를 발표할 차례가 왔을 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지난달 물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우가 말을 시작했지만 곧 다른 팀 과장의 목소리에 중단되었죠. 잠깐만요. 이 수치가 맞나요? 지난 분기 대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이상한데요. 정우는 당황했습니다. 밤새 수정했지만 또 놓친 부분이 있었나 봐요. 그가 자료를 다시 확인하려는 순간 물류본부장이 말했습니다. 정우 씨, 자료 준비가 미흡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왜 이런 실수를 계속 봐줘야 하는지 모르겠군요.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두의 시선이 정우에게 쏠렸습니다.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죠.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해서 수정하겠습니다.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정우는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지친 자신의 모습이 비쳤어요. 내가 정말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가. 자책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정우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아이들은 늘 그렇듯 반갑게 맞이했지만 정우의 표정이 어두운 것을 알아챘습니다. 아빠, 무슨 일 있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우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아이들은 눈치가 빨랐어요. 할인이 아빠 옆에 앉아 작은 손으로 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회사에서 힘들어요? 정우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응, 좀 어려워. 아빠가 배운 적 없는 일이라 실수도 많이 하고. 민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빠는 우리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아빠는 뭐든지 잘하실 수 있어요. 할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아빠는 슈퍼맨이잖아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정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믿음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는 아이들을 꼭 안았죠. 고마워, 너희가 있어서 아빠는 행복해. 그날 밤 정우는 결심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고요.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믿어준 서진호 회장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기로 했어요. 다음 날 정우는 회사 교육 담당자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업무 능력을 키우고 싶은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교육 담당자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미소를 지었어요. 물론이죠. 사내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업무 시간 후에 진행되는데 참여하실래요? 정우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날부터 정우의 하루는 더 바빠졌어요. 낮에는 업무를 하고 저녁에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시간은 더 늦어졌지만 아이들은 이해해 주었어요. 민수는 동생 할인을 잘 돌봐주었고 둘 다 아빠가 늦게 돌아와도 항상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뭐 배웠어요? 할인이 늘 궁금해했죠. 정우는 피곤해도 아이들에게 회사에서 배운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해 주었어요. 때로는 민수가 더 빨리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아빠, 이건 이렇게 하면 더 쉬울 것 같아요. 민수의 제안에 정우는 깜짝 놀랐죠. 아들의 말이 실제로 도움이 되었으니까요.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정우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도움을 청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곧 이것이 성장의 지름길임을 깨달았어요. 정우 씨, 질문이 정말 날카로우시네요. 강사가 칭찬했습니다. 배우려는 의지가 강하신 분이군요. 동료들의 시선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회장님 덕분에 들어온 사람으로만 봤지만 정우의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물류팀의 젊은 직원 민지가 먼저 다가왔어요. 정우 씨, 이 시스템 사용법 알려드릴까요? 제가 잘 아는데. 정우는 감사히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배달 경험을 살려 현장 물류에 대한 조언을 해주었어요.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조금씩 팀의 일원이 되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2달이 지났을 때 정우는 처음보다 훨씬 업무에 익숙해졌어요. 여전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이제는 두려움 없이 질문하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이었죠. 어느 날 박 과장이 정우를 불렀어요. 정우 씨, 다음 주에 있을 물류혁신 프로젝트에 참여해보지 않을래요? 현장 경험이 있는 정우 씨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정우는 놀랐지만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이제 그도 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날 저녁 정우는 오랜만에 가벼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어 행복했어요. 힘든 시간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견뎌낸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회사에 입사한 지 3달이 지났습니다. 정우는 물류혁신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자신의 현장 경험을 10분 활용했어요. 배달기사로 일하면서 겪었던 불편함과 개선점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직원들이 의아해했지만 곧 그의 제안이 실질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이 경로를 조정하면 배송 시간을 15분 정도 단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우가 회의에서 말했어요. 배달 기사들은 보통 이 구간에서 시간을 많이 소비하거든요. 박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그럼 이 부분은 정우 씨가 맡아서 개선안을 만들어 보세요. 정우는 책임감을 느끼며 밤늦게까지 개선안을 작성했어요. 민수와 하리는 아빠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지켜봤습니다. 아빠, 저도 도울게요. 민수가 말했어요. 10살 아이가 무슨 도움이 될까 싶었지만 정우는 아들의 제안을 고맙게 받아들였죠. 그래. 그럼 이 지도에서 우리 동네 주변길을 설명해 줄래? 정우가 물었습니다. 민수는 진지하게 지도를 살펴보았어요. 여기 골목길은 막히는 경우가 많아요. 학교 갈 때 항상 버스가 막히거든요. 정우는 놀랐습니다. 아들의 관찰력이 정확했어요. 그는 민수가 지적한 부분을 개선안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날 정우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개선안을 발표했어요. 팀원들은 처음으로 정우의 발표에 집중했습니다. 그의 제안은 실제 현장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라 설득력이 있었죠. 이 안을 바로 적용해 봅시다. 박 과장이 결정했어요. 정우 씨, 현장 테스트도 함께 진행해 주세요. 정우의 개선안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배송 시간이 평균 20% 단축되었고 배달 기사들의 만족도도 높아졌어요. 정우는 처음으로 회사에서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정우 씨, 정말 대단해요. 린지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희는 책상에서만 생각했는데 실제 경험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네요. 정우는 쑥스러워하며 웃었습니다. 그냥 제가 겪었던 일을 이야기한 것뿐이에요. 하지만 회사 내에서 정우의 입지는 확실히 달라졌어요. 이제 그는 단순히 회장님이 특별히 채용한 사람이 아닌 능력 있는 팀원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도 자연스럽게 그를 대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점심시간 처음으로 여러 팀원들이 정우를 점심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정우 씨, 우리랑 같이 먹어요. 민지가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정우는 기쁘게 동의했습니다. 식사 중에 팀원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어요. 처음으로 회사에서 소속감을 느꼈죠. 사실 처음에는 정우 씨가 어떻게 우리 팀에 들어왔는지 다들 의아해했어요. 김 대리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특별 채용된 거라고 소문이 돌았거든요. 정우는 조금 긴장했어요. 하지만 김 대리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겠어요. 정우 씨 같은 현장 경험과 성실함을 가진 분이 우리 팀에 필요했던 거죠.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우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는 느낌이었습니다. 퇴근 후 정우는 오랜만에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어요. 아이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아빠 회사에서 칭찬받았어. 민수가 정우의 표정을 보고 물었어요. 정우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아빠가 낸 아이디어가 회사에 도움이 됐어. 민수 덕분이기도 하지.
민수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제가 뭘 했는데요? 너가 알려준 골목길 정보가 큰 도움이 됐어. 정우가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인이도 기뻐했어요. 아빠, 저도 도울 수 있는 거 있어요? 정우는 두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건강하고 착하게 자라는 것만으로도 아빠에게는 큰 힘이 된단다. 그날 밤 정우는 또 다른 좋은 소식을 받았어요. 회사 교육 프로그램에서 우수 수료자로 선정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상급 과정도 수강할 기회가 주어졌죠. 정우 씨 축하합니다. 교육 담당자가 전화로 알려왔어요. 상급 과정은 해외 연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우는 놀랐습니다. 해외 연수라니 생각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곧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아이들을 두고 어떻게 해외에 갈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정우는 고민에 빠졌어요. 해외 연수는 분명 좋은 기회였지만 아이들을 돌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웃에게 부탁할까도 생각해봤지만 일주일이나 맡기는 건 너무 무리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정우는 교육 담당자에게 사정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김도윤 비서실장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정우 씨, 회장님께서 뵙고 싶어 하십니다. 정우는 긴장했습니다. 서진호 회장을 마지막으로 본 지 2달이 넘었어요. 그동안 회장은 해외 출장 중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서진호의 집무실에 들어서자 회장은 환하게 웃으며 정우를 맞이했어요. 정우 씨, 잘 지내셨습니까? 소식 들었습니다. 물류혁신 프로젝트에서 좋은 성과를 내셨다면서요. 정우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분한 평가입니다. 팀원들의 도움이 컸습니다. 서진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교육 프로그램 우수 수료자로도 선정되셨다고 들었습니다. 해외 연수는 가시나요? 정우는 망설이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아이들 때문에 고민 중입니다.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서요. 서진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 문제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을 돌봐줄 가정교사를 제가 지원해 드릴게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정우는 놀랐습니다. 그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정우 씨의 성장이 곧 회사의 성장입니다. 걱정 마시고 연수에 집중하세요. 서진호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정우는 감사함을 느끼며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자신도 회사에 진정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해외 연수를 다녀온 후 정우의 성장은 더욱 가속화되었어요.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개선안을 제시했고 팀 내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작은 승리들이 모여 정우의 자신감을 키웠고 그는 이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입사한 지 1년이 흘렀습니다. 정우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회사 업무에 완벽하게 적응했고 물류팀에서 인정받는 직원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아이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였죠. 아빠, 이번 주말에 과학관 가기로 약속하셨잖아요. 민수가 아침 식탁에서 상기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우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약속은 약속이지. 할인이도 같이 가자. 할인이 즐겁게 손뼉을 쳤습니다. 야호! 과학관 가요. 예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여유로운 주말 나들이가 이제는 가능해졌어요. 정우는 아이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회사로 향하는 길, 정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김도윤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정우 씨,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회사 창립 기념식이 있는데 회장님께서 정우 씨를 특별히 언급하셨습니다. 정우는 놀랐어요. 저를요? 무슨 일로? 아직 자세한 내용은 비밀입니다만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아이들도 함께 참석하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정우는 의아했지만 기분 좋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 팀원들이 수상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맞이했어요. 정우 씨, 축하해요. 민지가 제일 먼저 말했습니다. 정우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뭘요? 아직 모르세요? 정우 씨가 이번 분기 최우수 직원으로 선정되셨대요. 박 과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게다가 창립 기념식에서 특별 포상도 있다고. 정우는 얼떨떨했습니다. 자신이 최우수 직원이라니 믿기지 않았어요. 처음 회사에 왔을 때 실수투성이었던 자신을 생각하면 감회가 새로웠죠.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고 창립 기념식 날이 되었습니다. 정우는 아이들을 깔끔하게 차려입히고 회사로 향했어요. 민수와 하리는 아빠의 회사에 처음 가보는 것이 신기한 듯 했습니다. 아빠 회사 정말 커요. 하린이 넓은 로비를 보며 감탄했어요. 아빠, 저기 회장님이신가요? 민수가 정장 차림의 서진호를 가리켰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저분이 아빠에게 이 일자리를 주신 분이야. 인사드려야 하지 않아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정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아이들의 손을 잡고 서진호에게 다가갔어요.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아이들을 데려와도 될지 몰라 걱정했는데. 서진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우 씨,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아이들이 민수군과 하린이군요. 정말 똑똑해 보이는데요. 아이들은 쑥스러워하며 인사했어요. 서진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너희 아빠가 아주 중요한 상을 받게 될 거야. 자랑스럽지? 두 아이는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우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고개를 숙였어요. 곧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넓은 강당은 직원들과 그 가족들로 가득 찼어요. 마침내 시상식 순서가 되었죠. 이번 분기 최우수 직원을 발표하겠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어요. 물류운영팀 정우 씨입니다.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우는 떨리는 다리로 무대에 올랐어요. 객석에서는 민수와 하린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정우 씨는 입사 이후 물류 시스템 개선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특히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개선안은 회사의 배송 효율을 30% 이상 향상시켰습니다. 사회자의 소개가 이어졌어요. 정우는 트로피와 상장을 받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어요. 저는 1년 전까지만 해도 생수 배달을 하던 평범한 배달기사였습니다. 한부모로서 두 아이를 키우며 매일이 버거웠죠. 하지만 우연한 기회에 서진호 회장님을 만나게 되었고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정우는 잠시 목이 메었어요. 지난 1년간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죠. 하지만 저를 믿어주신 회장님과 도움을 준 팀원들, 그리고 항상 응원해준 두 아이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객석에서 따뜻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정우가 자리로 돌아가려는 순간 서진호 회장이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잠깐만요, 정우 씨. 오늘은 더 특별한 발표가 있습니다. 정우는 의아한 표정으로 다시 무대 중앙에 섰어요. 서진호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1년 전 비가 오는 날 쓰러진 저를 발견하고 구해주신 분이 바로 정우 씨입니다. 당시 제가 금전적 보상을 제안했지만 정우 씨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할 일을 했다며 거절하셨죠.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때 정우 씨의 진정성에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에 정우 씨 같은 진정성 있는 직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결과적으로 제 판단이 옳았습니다. 정우 씨는 우리 회사의 귀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서진호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어요. 오늘 저는 특별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정우 씨의 자녀들인 민수군과 하린 양에게 대학 졸업까지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우의 눈이 커졌어요. 객석에서는 놀라움의 탄성이 들렸습니다. 민수와 하리는 서로를 쳐다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죠. 이것은 단순한 보상이 아닙니다. 정우 씨처럼 진정성 있고 성실한 분의 자녀들이 걱정 없이 공부하고 꿈을 키울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이것은 그가 꿈꿔왔던 아이들의 학비 걱정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감격에 겨워 서진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진호도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정우 씨를 만난 것은 제게 행운이었습니다. 무대 아래에서는 민수와 하린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들의 아빠가 무대 위에서 존경받는 모습은 두 아이에게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었습니다. 정우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여기까지 와서 정말 다행이다. 포기하지 않아서. 시상식이 끝난 후 많은 직원들이 정우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민수와 하리는 아빠를 자랑스럽게 껴안았어요. 아빠, 너무 멋있었어요. 하린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수도 감동한 표정으로 아빠를 바라봤어요. 아빠, 저도 아빠처럼 되고 싶어요. 정우는 두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이 순간 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2년이 흘렀습니다. 정우의 삶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달라졌어요. 그는 이제 물류운영팀의 과장으로 승진하여 팀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살던 그 가족은 이제 넓고 밝은 아파트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었죠. 일요일 아침 정우는 베란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푸른 하늘과 멀리 보이는 공원의 나무들이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이런 여유로운 아침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아직도 가끔은 꿈만 같았어요. 아빠, 오늘 과학 경시대회 결과 발표 날이에요. 12살이 된 민수가 들뜬 목소리로 달려왔습니다. 정우는 미소를 지으며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긴장되니? 어떤 결과가 나오든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걸 알고 있어. 저는 자신 있어요. 아빠가 도와주신 실험 아이디어가 심사위원들도 놀랐대요. 민수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죠. 부엌에서는 10살이 된 하린이 피아노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작은 전자 키보드로 시작했던 하린의 피아노 레슨은 이제 정식 그랜드 피아노로 이어졌습니다. 부드러운 쇼팽의 선율이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하린아, 오늘 콩쿠르 연습 더 해야 하지 않니? 정우가 물었습니다. 하린이 피아노에서 손을 떼고 고개를 돌렸어요. 네, 선생님이 1시간 더 연습하래요. 아빠, 들어보실래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하린 옆에 앉았습니다. 하린의 작은 손가락이 건반 위를 날아다녔어요. 정우는 감탄했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피아노 레슨은 꿈도 꿀 수 없는 사치였는데 이제 하린은 시립 청소년 오케스트라에서 연주할 정도로 성장했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서진호 회장이었어요. 정우 씨, 오늘 시간 되십니까? 아이들 데리고 저희 집에 오세요. 작은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정우는 놀랐지만 기쁘게 수락했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무슨 특별한 날인가요? 오늘이 민수군 과학 경시대회 결과 발표일이지 않습니까? 축하할 일이 있을 것 같아서요. 서진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우는 미소 지었어요. 서진호 회장은 아이들의 일정까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2년간 서진호는 단순한 회사 대표가 아닌 정우 가족의 든든한 지원자이자 멘토가 되어 주었어요. 오후 정우는 아이들과 함께 서진호의 호화로운 저택을 방문했습니다. 정원에는 작은 파티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서진호는 환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죠. 민수야, 결과 확인해봤니? 서진호가 물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이요. 3시에 발표한대요. 그럼 함께 기다려보자꾸나. 서진호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다가오자 모두가 민수의 태블릿 주위로 모였어요. 민수의 손가락이 떨리며 웹사이트를 새로 고침했습니다. 곧 결과가 나타났죠. 아빠, 제가 1등이에요. 민수가 소리쳤어요. 전국 1등이래요. 모두가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정우는 민수를 꼭 안았어요. 정말 대단하구나, 민수야. 서진호는 샴페인을 따르며 축하했습니다. 역시, 난 민수가 해낼 줄 알았어. 그때 할인이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 좋은 소식이 있어요. 모두의 시선이 할인에게 쏠렸습니다. 할인은 쑥스러운 듯 말했어요. 어제 선생님이 연락하셨는데 제가 국제 청소년 피아노 콩쿠르 예선을 통과했대요. 아빠한테 깜짝 선물로 남겨뒀어요. 정우는 놀라움과 기쁨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두 아이가 모두 자신의 분야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이것이 바로 내가 바라던 거야. 서진호가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우 씨 같은 훌륭한 부모 밑에서 아이들이 꿈을 키우는 모습을 보는 것. 정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모두 회장님 덕분입니다. 서진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전적으로 정우 씨의 공입니다. 제가 기회를 드렸을 뿐 그 기회를 이렇게 값지게 만든 건 정우 씨와 아이들이에요.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서진호가 정우를 정원 한쪽으로 불렀어요.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우 씨, 2년 전 비 오는 날 당신을 만난 것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당신처럼 진정성 있는 사람을 만나 저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정우는 미소를 지었어요. 제가 더 많이 배웠습니다, 회장님. 우리 회사에서 새로운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려운 환경의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정우 씨가 이 프로젝트를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정우의 눈이 커졌어요. 자신의 경험을 살려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이라니 상상도 못했던 제안이었습니다. 정말 그런 중요한 일을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서진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처럼 그 상황을 직접 겪고 극복한 사람이 누구보다 적합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거예요. 정우는 감동의 말을 잇지 못했어요. 3년 전 비 오는 날 배달을 하며 힘겹게 살아가던 자신이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위치가 된다니.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기회를 주신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우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저녁이 되자 서진호는 정우 가족을 배웅했습니다. 정원을 나서기 전 서진호는 잠시 멈춰서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정우와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뿌듯함이 가득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정우는 후사경으로 뒷자리에 앉은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민수와 하리는 각자의 성취에 대해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정우의 마음은 감사함으로 가득 찼어요. 어두운 터널 같던 시간을 지나 이제 그들의 삶에는 밝은 빛이 가득했습니다. 정우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선한 행동은 결국 돌아오는구나. 그리고 희망을 잃지 않고 노력하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온다는 것도. 집에 도착해 주차를 하는 순간 정우의 휴대폰으로 메시지가 왔습니다. 예전 배달 일을 함께했던 동료였어요. 정우 형, 내일 우리 배달 동료들 모임 있어요. 시간 되면 와요. 다들 형 소식 궁금해해요. 정우는 미소 지었어요. 내일은 바로 그 사회공헌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구상해 보려 했는데 이보다 더 좋은 시작점이 어디 있을까요? 예전 동료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빠, 뭐해요? 할인이 의아하게 물었어요. 정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일부터 아빠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될 것 같아.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을 돕는 일이야. 민수의 눈이 반짝였어요. 와, 멋있어요.
저도 도울 수 있어요. 물론이지. 우리 가족 모두 함께하는 거야. 정우가 대답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며 정우는 행복한 마음으로 생각했어요. 비가 오던 그날 쓰러진 남성을 발견했을 때는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순간이 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알고 있었어요.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희망은 존재하며 선한 마음으로 내딛는 작은 걸음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정우의 가족은 이제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새로운 여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마치 한 번의 선한 행동이 또 다른 선한 행동을 낳는 것처럼 그들의 행복한 이야기도 계속해서 퍼져나갈 테니까요. 민수는 학교에서 과학 영재로 인정받으며 각종 대회에 참가하고 있었어요.